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후반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계속해서 평온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저 역시 속도 많이 썼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요. 많은 말썽을 뒤로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한 번쯤 지나온 일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을 온 케이스였죠. 저도 나름 학업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과 동기로 만나서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순하고 얼굴도 나름 훈남이었기 때문에 여자 동기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저한테 와줬죠.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성격이 쿨하고 시원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선배에게 혼나고 있을 때 제가 큰 소리로 그 선배를 망신줘서 공경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했다고 했었고요. 처음 사귄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는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쭉 몇 년을 사귀었어요.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도 쭉 기다려주었고 졸업반이 되어서도 서로 의지했고요. 저희 대학과 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 2년 뒤에 저는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죠. 제가 좀 더 앞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급도 빠른 편이었고요. 하지만 둘 다 대기업 직장인이어서 누구랄 것도 없이 다 연봉이 상당히 높았어요. 저희 둘은 모두 서로와 결혼할 생각이 상당히 굳건해서 취업하자마자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었죠. 대기업 초봉은 5천 정도였는데 물론 받는 돈만큼 일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연봉이 높은 만큼 돈을 모으기도 쉬웠어요. 게다가 저는 친정이 어렵지 않았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남편이 저보다 늦은 2년 동안 돈을 상당히 잘 모을 수 있었죠. 친정 아빠는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남겨주신 유산이 많아서 저희 엄마가 서울에 아파트가 2채 정도 있었어요. 연금도 많이 나와서 생활에 여유도 있으셨고요. 자식은 저 하나라 항상 저한테 뭐든지 해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 엄마가 해주신다는 돈을 전부 거절하고 열심히 제 월급을 모았어요. 덕분에 결혼할 때 어렵지 않게 저희 힘으로 아파트를 사서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대출은 정말 많이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울 변두리에라도 아파트를 마련해서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 덕분에 뿌듯한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어머니 되실 분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분으로 보였어요. 지방에 사시면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시아버지였는데요. 집안은 나름 경제력이 있고 윤택했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저희 집이 서울에 아파트 2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어딘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곤 했어요. 상견례 할 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도 서울에 아파트가 2채나 있어서 좋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묘하게 엄마한테 밀리고 싶지도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지켜보는 저는 기분이 상하긴 했죠. 아휴, 저희 애들 아빠가 사업을 자그만하게 하는데 사실 저는 서울 올라가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여길 뜰 수가 없어서. 어머, 그러셨군요. 사업이 참 잘 되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규모는 크지 않아도 나름대로 탄탄한 편이라 저희가 지방 살긴 하지만 벤츠 2대 몰고 있기도 하고. 어머, 우리 애가 복이 있네요. 유복한 집으로 시집가게 되었으니까요. 아이요, 그럼요. 뭐 서울 아파트만큼 값이 나가진 않겠지만 저희도 이쪽 지방에 아파트가 2채나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저희는 자산이 많이 불어날 거긴 해요. 이번에 들어서 우리 애들 아빠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요. 바깥 사돈이 능력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안사돈 분께서는 바깥 사돈이 돌아가셔서 앞으로 희망이 없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에 잠깐 어두워지셨어요. 예비 신랑이 황급히 시어머니의 무릎을 쳤지만 시어머니는 왠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저와 신랑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저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간혹 또 너무 천진하고 순수하신 면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미리 남편으로부터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좀 안쓰럽다는 투로 말했죠.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너무 시어머니를 안에만 있게 해서 바깥 사정을 모른다고요. 사실 모르셔서 그럴 나이는 한참 지나시긴 했는데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 외에는 결혼할 때까지 그리 걸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댁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실제로 과거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휘청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남편이 어쩌다가 말을 흘려서 알게 되었어요. 아, 요새 아버지 힘드신가 보네. 왜? 자꾸 돈 나올 때 없냐고 연락 와서. 돈 나올 때? 사업 자금이 임시적으로 필요하신가 봐. 얼마 전부터 힘들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아, 지금도 그런가 보네. 아, 그렇다고 오빠한테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 우리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도 진짜 뭐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냥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고.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 저도 그냥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혼한 아들한테 돈 달라고 말씀을 자꾸 하신다는 게 좀 제 상식선에서는 이상한 부분이긴 했죠. 사실 시댁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좀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고 반대로 부러워하기도 하셨거든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뒤로 남편에게 돈 나올 것 없냐고 대출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창 시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당시에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저 원래 시댁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앉히시더니 갑자기 수다를 떨기 시작하셨죠. 예, 내가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다. 걔네들도 다 이쪽 지방 유지 집안이거든.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찌나 잘 들였는지 며느리들이 다 알아서 명절 맞이로 용돈도 20개씩 탁탁 챙겨주고 그런다더라. 아, 그분들은 좋으시겠네요. 그래, 며느리들이 다 의사, 변호사 같이 사자 달린 애들 아니면 친정집이 아주 부자라 시어머니 용돈도 엄청나게 챙겨주나 봐. 걔들 그래서 이번에 며느리들이 준 용돈으로 백도 바꾸고 명품관 쇼핑도 했다지 뭐야. 세상에 잘난 며느리 들이더니 부러워라. 저는 당시 시댁에 용돈 100만 원 정도를 챙겨드렸는데 그 정도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고 더 잘난 며느리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항의도 못하게 꽤나 외적으로 돌려 말하면서 못마땅해 하셨죠. 친정이 잘 사는데도 돈 안 주는 며느리는 없다더라. 다들 시댁 살림에 보태기도 하고 시아버지 사업에 쓰라고 자금 융통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유 우리 집은 왜 그런 복도 없는지. 아 엄마 그만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한 소리 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불평불만은 끝이 없었죠. 명절에 시댁에 이틀을 머물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편히 앉아 밥 한 술도 못 들 정도였어요. 이러실 거면 결혼 전에 애초에 더 잘난 며느리 찾는다고 퇴짜라고 놓을 것이지 왜 지금 와서 이러시나 싶은 원망도 들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 제 푸념을 들으면서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다니까. 뭘 또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그때 남편한테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저하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제 편을 들어서 시어머니를 말려주기라도 할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냥 자기가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끄는 것뿐이더군요. 저는 남편조차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제가 기댈 곳이 있어서 그나마 낫긴 했는데요. 바로 친정엄마가 제가 기댈 수 있는 분이었죠. 친정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로
자식은 저 하나인지라 저하고 엄마는 언제나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지내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친정엄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엄마한테 처음 전화를 받았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얘야, 큰일 났구나. 왜 엄마? 왜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게 사흘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한 엄마의 목소리는 무척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왜 그러시냐고 자꾸 캐물었고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던 엄마가 결국 한숨을 푹 쉬셨죠. 말을 안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게 될 거니. 그리고 너밖에 자식이 없으니 예. 왜? 엄마 불안하게 자꾸 왜 그래? 엄마 위암 말기랜다. 오늘 병원 다녀왔다. 그 순간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완전히 멍해지는 것 같았죠.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엄마에게 위로도 못한 채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전화를 끊고서 곧장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제가 들어가자 저를 끌어안고 울먹이셨어요. 자식이라고 너밖에 없으니 내가 어디다 대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겠니? 나 없으면 어쩌니 얘. 엄마 진짜야? 아니, 그래도 병원 다른 데도 가보자. 오진일 수도 있잖아. 말도 안 돼. 나 진짜 어쩌라고. 저는 싫다는 엄마를 끌고서 당장 병원 여러 군데 예약해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남편한테는 간략하게 자처지종을 설명하고서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엄마를 모시고 다녔죠. 하지만 엄마는 정말 암 말기였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이제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들었죠. 저는 엄마 앞에서는 씩씩한 척을 했지만 집에 와서는 남편 앞에서 한도 끝도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이 없는 듯 담배만 뻑뻑 피워댔죠. 시댁에서는 엄마 소식을 들은 이후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엄마 걱정을 하는 듯해 보였지만 어쩐지 그 말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가 없었죠. 저는 그게 제가 너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의 걱정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안 사돈이 건강하셔야 할 텐데. 아여, 친정아빠도 안 계신데 어쩌니? 그러게 말이에요. 설마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사신데? 시한부지? 그 말에서 어딘가 재미있어 하는 듯한 걸 느끼고 저는 상당히 불쾌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양 가벼운 말투로 시시껄렁한 농담까지 하면서 친정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곁에 앉은 남편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주면서 낄낄댔어요. 저한테 과일을 깎으라고 당연하게 내놓은 사과를 들고 앉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지금 엄마 일로 몸이 녹초가 되어 있으니까 화까지 내고 싶지 않아 일단 참았죠. 안 사돈 죽고 나면 유산 다 너네한테 오지? 그렇겠지 뭐. 장모님한테 다른 자식이 있는 거면 몰라도. 아이고, 너희 집 활짝 폈다. 아직 모르지. 장모님이 갑자기 암 말기고 뭐고 다 이겨내서 벌떡 일어나실지도. 무슨 로봇이니? 남편은 자기 집이라 그런지 아무 생각도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하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과연 진짜 농담이었는지 의문이더군요. 저는 엄마만 생각했을 때도 이미 심신이 지쳐버려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한마디 했을 뿐 아무런 화도 내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해서 엄마가 살기라도 한다면 정말 너무 다행일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 3개월 뒤에 엄마는 돌아가셨죠. 너무 황망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는 처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에 있었고 엄마의 임종 순간을 지킨 것은 저 하나였죠. 그래도 임종을 지킨 게 어디냐고 멍한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지만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신 엄마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다 그만두고 싶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병원으로 왔어요. 이미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옮겨간 후였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기야, 어? 정신 차려야지. 자식이 당신 하나뿐이니 당신이 식장 돌봐야 하잖아. 아, 진짜 힘들다. 일 진짜 힘들어. 남편은 자기도 일하고 와서 힘들다고 몇 마디 불평을 하더니 그제야 장례식장 일을 좀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시댁 부모님들도 오셔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상심이 크겠구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들어와서 조문을 한 뒤에 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도 연세가... 그래. 고생 많이 안 하셨잖니 얘.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고. 그래. 오래 앓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좋은 일로 생각해야지. 그 정도 사셨으면 돌아가실 때 됐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번갈아 말할 때마다 저는 속이 울컥거리면서 올라왔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 영정사진 앞이라서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밥이 맛이 없다며 상조회사를 너무 싼 곳을 한 거 아니냐고 투덜거리시다가 곧 떠나셨죠. 남편도 밥이 맛없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식장 한 구석에 앉아서 밤을 샜어요.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잔다며 사라졌고 저만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죠.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시댁에 딸린 부속품으로 저를 데리고 있을 뿐인 것 같았죠. 그리고 장례를 모두 끝내고 난 후 엄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느라 세무서와 관공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사업을 하셨던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산이 조금 오긴 했지만 그때 저는 엄마한테 전부 또 돌려드렸거든요. 엄마가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재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확인하는 엄마의 재산은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엄마가 아빠 살아생전 미리 준비해둔 재산도 많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그리 심각하게 듣지 않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2채, 경기도 신도시 쪽에도 아파트가 있었어요. 금융자산도 좀 더 있었고요. 저는 그것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남긴 것이란 생각에 무척 소중했어요. 저희 엄마가 사시던 집은 아예 정리도 안 하고 그대로 간혹 가서 머물 생각으로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시댁에서 저를 불러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날따라 어쩐 일로 시어머니가 직접 거하게 식사를 차려서 상을 차려두고 저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남편도 없이 저 혼자인데 이렇게 갑자기 극진한 상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가, 얼른 와서 먹어라. 너 잘 먹어야 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니. 잘 먹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지. 시어머니는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갈비를 덜어주고 잡채도 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성심성의껏 이런 걸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딘가 눈물이 날 정도였죠. 이제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은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다과까지 잘 차려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송구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다 괜찮다며 제가 일어서려는 것도 막으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좀 안정이 되었나 보구나. 엄마 돌아가신 건 인정하고 이제 저도 제 생활 챙겨야죠. 그래, 그래도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니. 예, 애비가 그러는데 친정엄마가 뭐 많이 남겨주셨다면서? 네? 애비가 그래요? 그래, 예상보다도 더 많아서 너도 놀랐다고 그러더라. 애비도 좀 놀랐다고 하고. 남편은 입 가볍게 또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그 사실을 일러 바친 거였어요.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별다른 악의 없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그냥 억지로 웃어 보였죠. 아, 친정아빠가 생전에 엄마한테 주신 게 좀 있더라고요. 미리 엄마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흘러들어서. 돈 관련된 걸 그렇게 흘려들으면 어쩌니? 미리미리 챙겨둬야지. 뭐 하기야, 자식이 너 하나니까 상관없겠다만. 시어머니는 어딘가 싱글벙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물려받게 된 상속재산이 시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싶어 제가 너무 시어머니에 대해 과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가 스스로를 달랠 때였어요. 이제 네 시아버지와 나를 네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너한텐 부모님이라고는 우리뿐이잖니. 얘. 아, 네. 우리는 너를 친딸처럼 여길 테니까. 저는 순간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식사 한번 잘 대접해줬다고 진짜 부모님처럼 대하다뇨.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별다른 대답이 없이 차잔만 들여다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이 요새 잘 안 되고 있어.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더라. 아, 그러시군요. 그래, 자금 융통 살짝만 되면 금방 풀리는 건데 그게 안 되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슬쩍 보시고는 은근하게 말했죠. 자금만 좀 융통해주면 사업 금방 확장되어서 훨씬 부자 될 거야. 우리 재산 늘어나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니? 너희 남편하고 너한테 가지. 네, 잘 풀리면 좋겠네요. 아유, 어디 돈 좀 빌릴 데 없을까 모르겠네. 넌 아는 데 없니?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 나올 구석 아는 곳 없냐고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해서 계속 말을 회피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화가 난 얼굴이 되더니 결국 탁자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예, 너 돈 있지 않니? 네 상속받은 재산 말이다. 너무 많다며. 아파트가 세 채라면서 시댁 도움 잠깐 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네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자금 융통해드린다고. 어쩜 애가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바라서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했죠. 몇 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온 언행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것이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제 재산이라서 제 마음인데요. 뭐? 예,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못 써. 가족들한테 어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니? 가족 간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따지자면 그게 애비 돈이지 네 돈이겠니?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재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꼴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남편이라는 소리에 저절로 콧방귀가 끼어지더군요. 진짜 웃기네요. 보자 하니까 남편도 남보다 못한 거 가지고. 뭐? 예, 너 우리 엄마 돈 가지고 허튼 소리 말아요. 그 돈 걔한테는 몰라도 저도 당신들한테는 못 줘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입을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던 거죠. 다혈질적인 성격 몇 년간 참아주고 있었더니 이 꼴이었어요. 개소리도 정도 것이지. 수작질하는 걸 계속 넘겨줬더니 저급하게 진짜. 저는 몇 년을 참아온 말들을 한 번에 다 퍼부었어요. 시어머니는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울기 시작하더군요. 정작 진짜 싸우기 시작하면 대꾸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 말 다 했니 너? 애비가 이거 알면 너 이혼하게 만들 거다. 어디 며느리가. 이혼하게 만든다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어버렸죠. 아니요, 내가 이혼할 건데요. 무릎 꿇고 빌어도 갈라설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드디어 울고불고 안달내기 시작했어요. 저를 누를 방법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든 거겠죠.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와서 집으로 가서 짐을 싸고 친정엄마가 사시던 아파트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고요. 당연히 시댁과 남편이 동시에 난리가 났죠.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기에 제가 이혼 소송 가자는 거냐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뜻을 비쳤더니 남편이 돌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마당에 제 마음이 돌아설 리가 없었죠. 저는 그대로 버텼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간 시댁으로 보낸 돈과 시어머니의 말들을 증거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은 거였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많은 편이라 굳이 돈을 벌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직장은 다니고 있고요. 만약 너무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크게 뒤집어 버릴 필요도 있어요. 인생이 달라져서 훨씬 행복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